제가 실패한 경험이, 투자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좀 몇 차례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2007년도에 회사를,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자, 3일 만에 1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렸어요. 야, 투자는 이렇게 쉽구나. 과거 내가 직장 월급의 몇 배를 버니, 자, 그리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운이었었던 건데, 물론 그 사전에 공부를 했더라도, 자,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죠. 어떻게 됐을까요? 글로벌 자산관리사 최원성입니다. 오늘 사전에 김영환 교수님과 짧게 질의응답 인터뷰를 잠깐 했었고요. 오늘 주제인 나의 자산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일선에서 많은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사실 자산을 경영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산을 경영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돈도 없는데 내가 자산을 경영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가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산을 경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명목으로 자산이 적을수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경영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 회사에서 예산 결산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산 결산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하죠.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예산 결산을 하시나요? 하죠. 네, 잘 하다 싸우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중요한 자산을 경영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 대한 삶의 목표, 돈을 써야 할 곳에 대한 정함, 목표치를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 거리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자산을 경영하기엔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경영하기 위한 삶의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 세대에는 자식들을 위해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에 꼬리표를 다 달아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나이에 맞게 삶의 목표가 항상 있을 겁니다. 각자 다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자녀가 어린 분들은 자녀의 교육 자금이 필요할 수 있고 또는 커서는 자녀의 결혼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좀 연세가 드는 분들은 자녀를 키운 분들은 자신들의 노후 자금이 또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주택이 없는 분들은 주택 자금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럼 각각의 목표에 맞는 목표를,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첫 번째 자산을 경영하는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삶의 목표를 정했어요. 그 다음은 중요한 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 돈을 맡길 건가? 내 소중한 자산을 맡겨서 불릴 것인가가 중요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디를 투자를 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투자처를 찾아서 불려야만 이렇게 고인플레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거는 내 자산을 다양한 곳에 분산해서 나눠놓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대부분 부동산은 가지고 계세요. 우리나라 분들은 부동산을 워낙 좋아하시기도 하고 내가 살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많이 몰려 계신데 그 비율이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70%, 은퇴하신 분들은 최고 8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부동산의 가장 자산 중에서도 안타까운 점, 좀 단점이 뭐냐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없는 유동성의 부족입니다. 항상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필요할 때 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유동성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분산, 포트폴리오를 마련한다는 거는 너무 치중돼서 예를 들자면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많이 투자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어떠한 하나의 자산에 치중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부동산이면 부동, 또 유동성 자금까지 다양하게 삶의 목표에 맞게 나누는 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1년 후에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도가 높을 수 있죠. 네. 만약에 조금
투자한다고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신, 예를 들자면 5년 후나 10년 후에 쓸 자금들, 그런 걸 중심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괜찮지만 1년에 쓸 자금을 그렇게 위험한 자산에 쓴다는 거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들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짜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려고 3고 시스템을 얘기 드립니다. 3고 시스템 뭐냐면요. 포트폴리오를 짜기 전에 모으고, 불리고, 지키고입니다. 모으고, 불리고, 지키고. 자, 어떤 분들은 자산이 예를 들어 100억이라면 여러분들 더 이상 돈을 모으고 불리시겠어요? 자, 그런 분들은 지키는 게 중요해요. 방법이 다르겠죠? 포트폴리오 짜는 게 다르겠죠? 근데 내 통장에 지금 단돈 10원도 없어요. 이분은 모으기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거고, 자, 그럼 어느 정도 1억의 자산이 있다, 또는 2억의 자산이 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또 불릴 시기니까 또 불리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가게에서 맞게 다르게 3고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배분하고 포트폴리오 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자산 경영에 있어서 저는 일단 자산에 대한 정의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패한 경험이, 투자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좀 몇 차례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2007년도에 회사를,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자, 3일 만에 1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렸어요. 야, 투자는 이렇게 쉽구나. 과거 내가 직장 월급의 몇 배를 버니. 자, 그리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운이었었던 건데, 물론 그 사전에 공부를 했더라도. 자,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죠. 어떻게 됐을까요? 생생히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모든 종목들이 그 당시 하한가가 15%였는데, 모든 종목들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 지질이 복도 없이 이런 금융위기를 제가 맞다니. 나는 투자를 잘 했는데, 이거는 시장 때문에 내가 손실을 본 거다라는 착각을 했던 거죠. 자, 저는 그 당시에 자산을 경영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투기, 욕심이 과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그 책들에서 얘기하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자산이 무엇인가, 투자를 왜 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보도셰포, 여러분 보도셰포 돈이란 책을 썼고 아이들이 보는 12살에 키라가 된 부자, 부자가 된 키라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워라가 자산을 경영하는 목적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산이란 지속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게 자산이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자산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 유명한 책, 토니 로빈스의 머니 책에서는, 자, 투자라는 목적, 자산을 운영하는 목적은 내가 여기서 평생 마르지 않는 소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언제까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토니 로빈스가 얘기하는 거는 평생 인컴을 마련하는 게 자산 운영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외의 수많은 책에서도 결국 자산 운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산을 갑자기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소득을 마련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책들을 보면서 빵 느낀 게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까지 알던 투자는 투자가 아니고 내 욕심을 채기 위한, 어떻게 보면 투기성에 가까운 거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의 자산뿐만 아니라 저희 딸의 자산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욕심이 줄어듭니다. 왜? 나의 목표는 이 자산을 마련해서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소득이 나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자산이 오르건 떨어지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아진 자산에서 내가 예를 들어 노후에 200만 원씩 나오는 거, 정원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40세 200만 원이 나오는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 또 다른 투자처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이 시스템으로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자산 경영의 최종 목표는 평생 소득 흐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자산 경영은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나의 삶의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고, 자, 세 번째는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평생 소득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